호야님. 지금 코일 모네타이제이션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큰일 났어요, 이제. 여러분들 긴장하세요. 한 가지 여기서 웹 모네타이제이션 쓰시는 분들,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까봐 설명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저한테 문의가 많이 와서 설명을 한번 드렸죠. 확실히 어디에서 되게 이슈화가 된 모양이에요. 네, 된 모양인데, 그게 좀 문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됐냐면, 제 웹 모네타이제이션으로 돈에 들어오는 게 XRP T4 계정으로 이제 리시브가 되잖아요. 거기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슈화 되면서 한국의 많은 분들이 이거를 가입을 하고 이제 셀프 도네를 하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하셨고, 문제는 뭐가 됐냐면은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 빈 블로그로 셀프 도네 하다가 이제 네덜란드 XRP T4 개발자인 윈드 씨한테 적발이 된 모양이에요. 트윗을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빈 블로그에 셀프 도네하는 거를 얘기하면서 그거 이상한 것 같다, 아무리 봐도. 그래서 블락을 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공개적으로 트위터에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 언급이 됐어요. 문의를 하는 과정 중에, 국내에 어떤 분이 문의를 하는 과정 중에 이왕이면은 비밀로 그냥 다이렉트 메시지로 하면 좋을 뻔했는데 그게 공개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조만간 막힐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름으로 적혀있던데요? 최윤주님인가? 근데 어차피 그런 식으로 쓰이면 어차피 막힐 거긴 해요. 코이사가, 저도 설명드렸지만 코이사가 모를 리가 없어요, 이거를. 거기에는 진짜 에단 맥브로 같은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있을 정도인데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예요. 알고 있지만 적어도 어떤 블로그 글을 쓰거나 컨텐츠를 조금이라도 생산한 사람이 그걸 하면 모르겠는데, 아예 빈 블로그에 대놓고 뭔가 컨텐츠 생산을 안 하는데 셀프 도내하는 거, 이건 진짜 아니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것 같아요, 지금 단계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셀프 도내를 하는데 빈 블로그로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 글 좀 쓰세요. 찍은 사진도 올리시고 뭔가 컨텐츠는 생산하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이 리프 싫어하나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자, 어떤 얘기를 할까요? 크립토 커런시 뉴스라는 유튜버가 막 던지네. 정종혜 님이 지금 질문하신 거는, 일단은 이런 의견을 주셨다고 하니까 그 사람의 인사이트에 대해 검증을 좀 해봅시다.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스테이블 코인과 CBDC의 차이점이 뭐냐? USC는 그거 아닌가요? 서클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닌가? USDC? USC는 뭐예요? USC도 있어요? 검색하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USC는 없는 것 같은데? USDC일 거예요. 서클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 아이고. 그러니까 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질문을 해보시고, 근데 생각을,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아니, 이게 CBDC도 아니고 어떤 특정 회사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처리한다고요? 그거 굉장한 리스크인데.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그걸 발행한 주체가 누구냐가 가장 문제예요. 그거를 보통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카운터파티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그게 국제적으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로 쓰이려면은 공신력이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이제 상상을 해보죠. 상상을 해봅시다. 자,
그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 쓰인다는 거는 각 나라의 금융기관들이 그거를 가치가 있다고 억셉트를 해준다는 얘긴데요. 보통 보증은 그걸 발행한 기관의 신뢰도도 보겠지만 근본적으로 예를 들면 서클이 그 USDC라는 거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잖아요. 당연히 타이틀상 그 패깅되어 있는 거는 미국 달러일 겁니다. 그렇죠? 달러면은 만약에 얘네가 한 100개를 발행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네가 그 가치에 대해 보증하려면, 그러니까 더 직접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USDC라고 부르는 서클이 발행한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야, 이거 니네가 발행한 거고 나는 이거를 들고 있다. 마치 수표랑 똑같은 거죠. 내가 이거 5개를 들고 있는데 너희가 발행한 원칙대로 내가 5개 들고 있으니까 지금 즉시 내 권리를 주장하겠다. 어떻게요? 내가 갖고 있는 5개 달러와 바로 교환해줘. 했을 때 바로 지급이 돼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급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100개를 발행했으면 100달러치를 갖고 있어야 돼요. 맞죠? 네.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게 성립되지 않으면 절대로 각 나라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이거를 수용해 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보장으로 이거를 내가 화폐 가치가 있는 걸로 인정해서 이거를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처리할 때 세르먼트로 쓸 수 있나? 네, 그렇죠. 적어도 이 조건은 최소한 만족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해보죠. 자, 그러면은 이게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 쓰이기 위해서 만약에 서클이 한 10,000개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10,000를 직접 지급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묶어놓고 있어요. 언제든지 본인들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권리를 주장한 사람들한테 달러로 바꿔주기 위해서 들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자, 좋아요. $10,000는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 회사에서. 설마 $10,000도 없겠어요? 네,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은 크로스오버 페이먼트 처리하려면 규모가 얼마나 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당연히 USDC라고 부르는 본인들의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발행해야 되고, 그리고 그만큼 달러를 많이 묶어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많이 가보죠. 1억 달러치를 이제 본인들이 지급 준비를 해놓고 그만큼 발행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00억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걸로 얼마나 감당할 수 있죠?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딱 1,100억치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그 돈이 한 군데 이제 쓰고 싶을 때 다 쓸 수 있다는 가정하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고, 그 돈이 분산화되면은 한꺼번에 쓰지도 못해요. 그 얘기는 뭐죠? 카운터파티 리스크도 이런 식으로 다 지급 보증, 지급 준비를 해놔야지 어느 정도 최소한 이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또 기인하는 게 바로 유동성 문제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의 문제점은 중앙은행이 발행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일개 회사들이 발행하는 걸로는 카운터파티 리스크도 정확하게 해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유동성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액수입니다. 굉장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근데 누군가가 스테이블 코인이 무조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XRP는 필요 없다. 근거가 뭔가요?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 계시면은 물어보세요. 적어도 그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으려면 지금 설명드린 내용,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이게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CBDC, 중앙은행들이 발행하는 CBDC는 뭔지, 이런 거에 대한 지식 없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면 정말 사기꾼입니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랑 똑같아요. 왜 사기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냐면, 본인이 의사가 아니에요.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의료 기술에 대한 지식이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나는 뭐 맹장 수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건 다름없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맹장 수술은 쓸데없는 수술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그 사람은 의학적인 지식도 없고 의료 기술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맹장 수술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걸 여러분들 수용할 수 있나요? 그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같이 살펴보기 전에도 그냥 그 사람은 헛소리 하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아무것도 아는 거 없는 사람이 주장하는 건 허무맹랑한 거잖아요. 예. 그런 거를 좀 잘 살펴보세요. 아, 리프사는
몰라요.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매번 설명드리지만 좀 걸릴 거 없어요. 좀 걸릴 거 없고 CBDC가 유니버셜 익스체인지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 존재해갖고, 그러니까 글로벌 CCP 존재 제가 많이 설명드렸죠. 그런 형태로 세계가 정립해 나가면은 브릿지가 필요 없어요. 그냥 CBDC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날이 오면은. 그러니까 그런 모델로 미래가 펼쳐져 나가면은 XRP가 필요가 없어요. 없습니다. 노드들이 블록을 생성하고 검증할 때 어떤 대가를 받는 게 없어요. 인센티브 자체가 없어요. 다른 아마펜 제가 몰라요. 루프링이 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갤럭시 S10에 관련된 거를 좀 얘기가 나서 말씀드리면, 영국에 관련된 상표권을 출원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거로 아마도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되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출시를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XRP 블록체인 맞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이에요. 그러니까 리플 말고 XRP 말씀하신 거죠? 블록체인입니다. 근데 기존과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기존에 알려진 비트코인, 그러니까 그게 가장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걔랑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얘도 블록체인이에요. 삼성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겠죠. 카뱅 얘기는 아까 처음에 했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웨스턴 유니언 송금 방식은 리플사 솔루션이 아닙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리고 제 사견을 덧붙였는데, 웨스턴 유니언은 지금 MTO, 우리가 보통 전문 송금업체라고 부르는 그 시장에서 절대적인 강자예요. 절대적인. 심지어 2등인 머니그램보다도 월등히 앞서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는 아무래도 1등 입장에서는 변화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할 겁니다. 지금 상태 유지해도 본인들이 압도적인 1등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플사 솔루션을 도입할 이유가 없죠. 최근에 그 웨스턴 유니언 회장이 얘기했던 것도 공식적으로 했잖아요. 엑스라피드 파일럿 테스트하고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모르겠다. 이거 되게 우리가 쓰는 방식보다 효율적이거나 그러지 않다. 저렴하지 않다.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 게 기사로 많이 떴었잖아요. 걔네는 분명히 먼저 진입하진 않을 거예요. 진입을 하더라도 후발주자로 진입을 할 겁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걔네들이 먼저 써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웨스턴 유니언은. 응? 얘 뭐야? 이거 출처가 뭐예요? 출처가 없잖아. 출처가 없잖아요. 암호화폐 지갑 탑재되면 저도 좋을 것 같은데 출처가 없어서 좀만 기다려보죠.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출처가 있으면은 검증이 가능한데 출처가 없네요. 좀 더 기다려보죠. 저도 탑재돼서 나오기를 기대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점점 많이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어떤 스마트폰에도 암호화폐 지갑이 기본적으로 탑재돼서 나온다? 이거는 점점 확인시켜주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 인식 속에서 암호화폐는 우리 실생활에 도입이 될 거다. 필요한 거다. 이런 인식을 가져다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기대를 하는데 좀 더 지켜보죠. 어차피 2월 달에 공개 아닌가요? 네. 그죠? 2월 달에 공개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 아마 사실이 나오겠죠? 탑재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때 공개를 할 겁니다. 분명히 자랑을 할 거예요. 탑재됐으면. 조금만 기다려보죠. 업홀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게시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국 회사가 과연 한국에 있는 고객들을 보호해 줄 것인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해킹을 당하든지, 회사가 파산하든지,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것인가, 법적으로 보호를 해줄 것인가가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쓸 것 같으면. 흠흠 옆집 사람이 삼성이라고요? 누구 말씀하신 거죠? 악재는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안 쓰고 있던 애가 지금까지 안 쓰고 있다고 해서 악재는 아니죠. 네, 팩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연기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사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연기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게 맞는데 몇 가지 계속 설명드린 게 있죠. 그런 정황을 미뤄볼 때 무조건 연기된다고 보기도 힘든 게 아직 오피셜로 연기된다고 얘기를 안 했잖아요. 이 양현선님 말씀하신 거는 잘못된 보도가 아닐까요? 잘못된 보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을까요? 지금 그거를 못하게 해서 코인원에서 엑스라피드를 못 쓰고 있는데 은행들이 그걸 보유하고 있다? 잘못된 기사가 아닐까 싶거든요. 아무리 봐도. 아니, 연기될 수도 있어요. 연기될 수도 있는데 좀 더 기다려보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연기될 가능성이 맞는 건 맞아요. 맞는데 작년 같은 거를 제가 비유를 했죠. 작년 11월쯤에 그 벡트 CEO가 예정 날짜 다가오기 전에 연기될 것 같으니까 연기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올해 1월 24일로 연기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전례. 그리고 작년 12월에 이미 펀드를 받았죠. 1,0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유치해서 받아냈습니다. 그런 정황을 미뤄볼 때 무조건 연기라고 하기는 좀 힘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연기될 가능성이 여러모로 볼 때 많은 건 맞아요. 많은데 방금 설명드린 이유 때문에 무조건 연기될 것 같다라고 보기에는 또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구인 광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제 와서 시큐리티 디렉터를 이제 구인하는 게 좀 납득은 안 가는데 일단은 지켜보시죠. 내일쯤 얘기를 할 거예요. 리프사 비즈니스 모델 성공하면은, 그러니까 성공한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리프사가 이제 설계해놓은 그 그림대로 이어진다 라는 게 이제 성공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되겠죠. 근데 리프사의 뜻대로 다 될지도 의문이고, 그러니까 그 리프사가 그린 그림의 100% 그대로는 절대로 안 될 거예요. 본인들이 그린 그림에 뭐 성공한다고 한 75% 숫자로 표현하자면 뭐 그 정도가 아마 현실적인 퍼센테이지일 텐데 좀 지켜봐야 돼요. 한참 멀었죠. 신한은행이 실제 보유하고 있었다고요? 국내에서 암호화폐 보유가 합법이 아닐 텐데 은행들이? 글쎄요. 은행들이 직접 보유할 수 있을까요? 589 가자. 그러니까 그 기사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은행이 직접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해지를 뭘로 할까요? 그 은행들이. XRP 추가 발행 불가능입니다. 그거 오버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를 그 유튜버 분은 오버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그대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일단은 국내 그 코인원을 빗대서 말씀드리면 아니 그거 못 쓰게 하는데 보유를 하고 있다고요?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오버일 가능성이 너무나 크죠. 지금 정부가 시중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본인들 돈을 쏟아부어서 사는 거를 그냥 가만히 놔둔다고요? 글쎄요. 그리고 그걸 사더라도 은행들이 문제가 뭐냐면 해지가 안 되잖아요. 해지가. 어디 가서 해지를 하죠, 그거를? 보유 비용을 뭘로 감당하죠? 윈마님 질문하신 거 가능해요. 밸리데이터들이 수정안으로
더 발행하자를 제시하면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소유권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거의 불가능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사 나온 거는 저도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아닐 거예요. 오버일 거예요. 가능성 크다고요? 글쎄요. 리프사는 기부를 받았죠. 이거 설명드린 적 있잖아요. 초창기 물량에 대해서. 창립 멤버들이, XRP 창립 멤버들이 리프사한테 이거를 줬죠. 계약을 해서. 그래서 많이 들고 있는 거죠. 기사가 나왔다고요? 잠깐 볼까요, 그러면? 이게, 근데, 보유를 한다고 쳐도, 그 보유를 하기 힘든 논리적인,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해지가 안 돼요. 그럼 이거 담당 직원 바로 파면시켜야 되거든요? 이미 마이너스 엄청 났을 거예요, 보유를 했으면. 은행이 너무 모험이에요. 은행이 보통 이런 일 절대로 안 하거든요. 모험인 거는 안 합니다, 은행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어내려고 하지, 모험성은 하질 않아요. 기사가 뭐라고 치면 나올까요? 암호화폐 국내은행? 요거는 작년 기사인데? 여기 혹시 나왔나 볼게요. 은행들 보유 여부에 대해서. 우리나라 안 나있나?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지금 공식 보고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지급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 간 송금. 그죠? 우리나라도 이거는 긍정을 하죠. 이거 하려는 게 딱 리프사잖아요. 여기에는 안 나와있나? 은행이 직접 보유한 여부를? 여기에 나와있으면 되게 정확한 건데. 가격차 발생에 대해서 원인 분석한 게 있네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외국한 은행의 확인 의무와 비거주자의 국내 암호자산 공급이 제한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이거는 보내는데 차익거래 실현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그렇게 보고 있네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유할 수 있을까요? 이 내용만 봐도? 국내법상 암호자산은 이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법에 논 외에요, 지금 상태가. 근데 은행이 이걸 보유한다고요? 여기에도 중앙은행,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언급하고 있는데 화폐도 아니고 전자지급수단도 아니고 금융투자상품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금융투자상품이라도 해당이 되면은 살 수도 있겠어요, 은행이. 근데 어느 하나에도 해당이 안 되는데 은행들이 이거 사서 보유하고 있다고요? 이거는 기사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니, 이거 사는 거 자체가 힘든 게 여러분들, 왜 이게 법에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왜 이 이유로 은행들이 사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 주장을 하느냐, 저한테 물으신다면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자, 보세요. 은행은 우리나라 법에 적용돼서 우리나라 법안에서 이제 금융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주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 은행이 본인들의 펀드를 갖고 자금을 갖고 뭔가를 샀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활동에 대해서 그런 수익이나 마이너스 관련해서 분명히 법인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금융투자 상품에도 적용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암호화폐를 사갖고 팔아요.
그 차익이 발생하죠. 그거 어떤 세법에 적용을 받을 거예요? 우리나라 세법에 그 어디에도 없는 거? 근데 이걸 살 수가 있다고요, 은행이? 금감원 뜨면은 작살 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게 지금 공식 자료잖아요. 중앙은행이,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발행한 거. 이게 안 돼요. 아무리 봐도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법 외에 해당하는 거를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이 산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뭐예요? 이 비트코인 썼다고? 이야, 이 기사는 되게 파격적인데요? 이거 그때 그게 없었나? 샌드박스가 있었나 보죠, 이때부터? 야, 신한은행 굉장한데? 와, 이 기사는 어떻게 찾으셨대요? 저 못 봤어요. 아니 뭐야, 이거 2016년이네? 얘네한테 맡긴 건가? 스트림이? 예, 지금은 안 하고 있겠죠, 당연히. 스트리미 업체가 아직도 살아있나요? 되게 궁금하다, 이 업체. 스트리미? 요건가요? 아직 살아있나 보다. 뭐 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네. 지금은 뭐를 하고 있을까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 아마 투자한 회사일 텐데, 거긴가? DCG? 맞나 보네. DCG 맞네. 여기서도 투자를 했네, 여기. 아, 투자가 아니라 파트너구나, 그냥. 어디 보자. 이건 중국 회사인가요? 알리페이? 그러니까 중국이랑 뭐 아까 한다고 했겠죠. 지금도 살아있나 본데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다. 인베스터도 맞네. 파트너이자 인베스터네. 최근 공지가 요거밖에 없네요. 2017년 9월 28일. 지금은 뭐라인지 알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뭐라고 있을까요? 되게 궁금하다, 여기. 예. 아, 고팍스 거래소 운영하고 있는 게 여기에요? 아, 포기했다고 기사 나와요? 아, 고팍스군요. 결국에 사업을 바꿨네, 그러면. 그렇군요. 그래도 이전에 이런 것들을 꿈꿨다고 하면 지금도 아마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XRP 해보지.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 해갖고. 그 코인원처럼 국내에다가 그 리플 솔루션 해갖고 하는 거 해보지, 시도를. 나라는지. 아이, 그러니까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직접 보유를 할 수 없다면 간접적으로 보유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본인들이 지분을 많이 가진 회사가 보유하게 해서 간접적으로 보유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은행이 직접 보유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힘들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있군요. 고팍스가 정직한 거래소라고요? 그렇군요. 평가가 좋군요. 제가 거래소도 거의 안 들어간 지 되게 오래돼갖고, 저야말로 진짜 그거죠. 거의 뭐, 그냥 굳은 상태로 있죠, 저도.
아, 송금회사가 필요 없지 않을까 한다고요? 어... 다행히도 지금 김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행히도 리프사는 금융기관들을 함께 파트너로 생각하고 걸어가는 입장입니다. 기본 설계 자체가 금융회사들을 버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경쟁하는 구도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비트코인 이런 애들이 해당돼요. 기존의 금융구조를 아예 파괴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리플사는 기존에 있는 금융사들을, 은행이나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들을 함께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어깨 딱 하고 우리는 친구지? 함께 가자,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P2P를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리플사는. 네, 추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재밌다. 기사를 뭐 또 주셨네요. 잠깐 볼까요? 크라켄 1위. 이야, 크라켄 1위 했어? 그렇군요. 근데 이 평가기관인 CER이라는 곳이 얼마나 공신력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사람들이 순위 매긴 건 알겠는데 공신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그거예요. 국가 신용도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 발표하는 기관이 얼마나 공신력 있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사람들이 매기는 순위는 둘째로 봐야 되고, 일단 그 순위를 발표하는 기관이 얼마나 공신력 있고 신뢰도가 있느냐, 네, 그런 의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P2P가 정말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들 P2P, 암호화폐로 P2P를 하면은 정말 문제가 되는 게 외환법, 자금 세탁 방지, 이런 거에 항상 걸려요. 그런 문제 때문에 허용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각 나라에서. 만약 그런 문제 없었다면 진작에 암호화폐 허용했을 거예요. 언제 오를지는 저도 알고 싶네요. 언제 오를지 몰라요. 지금은 오르고 내리는 거는 그분들에게 달렸어요. 우리 세력님들, 자금력이 풍부한 우리 세력님들이 올리자 가자 하면 가는 거고요. 내려가자 하면 끝없이 내려가는 거고요. 야옹, 어서오세요. 야옹야옹. 지금은 브릿지 볼륨 없는 이상은 그냥 그분들이 가자고 하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지옥에 가자고 하면 지옥으로 가는 거고요. 천국으로 가자고 하면 천국으로 가겠죠. 지금 상황은. 5월 8일인가요? 9시? 그게 P2P라고 보기는 힘들죠. P2P는 아니죠, 그게. 분산화 거래소인데. 저는 베어러 불가의 사기꾼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진짜 세력들이 갖고 놀고 있기 좋은 게 비트코인 영향력이 커요. 그거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 XRP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게 법정화폐들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가장 영향이 세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 따라 줄줄이 흐르렀다가 비트코인 따라 올라갔다 하는 건데, 이거 벗어나려면 페어링이 절실하죠. 각국 법정화폐 페어링이 빨리 생기면 좋은 점이 이런 비트코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점점 벗어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야지 엑스라피드가 사용될 수 있는 구간이 늘어나죠, 기본적으로. 이 사진만 봐도 딱 알겠네. 이 사진이 모든 걸 얘기해주고 있네.
이 트럼프 표정과 이 엄지손가락이 XRP 짱 이걸 외치고 있는 거야. 아 웃긴다. 이게 언제 기사예요? 작년 거네. 작년 15일. 이때가 그 기사 많이 나왔을 때죠. 코리 존슨 인터뷰 내용 때문에 그 백악관에 약간 협조하고 있다 같이 이 공부를 하고 있다. 백악관 여기도 나오네. 크립토를 공부하고 있다. 근데 이거 약간 부풀려진 거예요. 코리 존슨이 막 백악관이 우리를 좋아하고 있다 막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죠. 베어러블 가이는 일개 기자죠. 그 냄비 기사 쓰는 기자입니다. 올해는 또 어떤 금액을 제시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동물원에서 동물 보는 것처럼 그냥 재미삼아 보세요. 그거를 되게 진지하게 보시면은 굉장히 곤란해지실 겁니다. 그거 설명드렸어요. 초반부에 설명드렸는데, 웨스턴 유니언은 아직 리프사 솔루션을 안 쓰고 있어요. 아직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그쵸. 가격 변동성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줄어들 거예요. 법정화폐들과 페어링이 강해지면. 변동성이 낮아지는 거는, 볼륨이 진짜 커졌을 때 얘기해요. 법정화폐만큼의 가격 변동성을 가지려면 볼륨이 많이 커져야 돼요. 그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주식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기업의 호재라고 여기는 것들이 반영되지 않아요. 디지털 에셋이기 때문에.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XRP를 리얼 비즈니스로 쓰는 볼륨이 커져야지 가격에 반영이 되지, 리플사의 호재 뉴스에 움직이지 않는 게 정상이죠, 사실. 베어러블가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야옹야옹. 하드포크 이미 많이 했었죠,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의 하드포크잖아요. 뭐 충분히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갈라져서. 그 포럼 말씀하시네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길게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간단히 얘기하면 그건 것 같아요. 스위프트사는 지금 보인들 솔루션 쓰는 고객이 전국으로 자꾸 전 세계적으로 11,000개가 넘죠. 반면에 리프사는 이제 200개를 넘었습니다. 사실 상대가 안 돼요. 고객 숫자로 시장 규모로 봤을 때 리프사는 1개의 조그만 회사일 뿐이에요. 스위프트 입장에서. 근데 요즘 분위기가 어떻죠? 리프사와 스위프트사를 약간 동급으로 봐주는 그게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번 포럼 주제에는 이제 리프사가 스위프트를 잡아먹을 것인가 아니면 스위프트가 방어에 성공할 것인가 해갖고 양쪽 주요 임직원을 출연을 시키는 게 2월 14일 날 있죠. 그 포럼이. 그럴 정도로 굉장히 스위프트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상황이에요. 지금 이미지가. 그래서 리프사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경쟁 구도 동급으로 봐주는 것 자체가 리프사한테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플러스입니다. 반대로 그만큼 스위프트는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마이너스죠. 본인들이 볼 때 시장 규모로 보면 리프사는 진짜 조그만 구멍가게에 불과한데 아니 왜 우리랑 자꾸 동급으로 보고 우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 거지 도대체? 이런 조그만한 200개 넘는 고객밖에 없는 회사가? 그러니까 경쟁 구도로 가기 싫을 거예요 아마도. 그 리프사한테 쫄아서 피했다는 약간 오바 같고요. 솔직히 스위프트사가 쫄 이유가 뭐가 있어요? 11,000개가 넘는데 보인들 고객이 쫄 이유가 하나도 없죠. 다만 피했다고 하면은 그 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한낱 구멍가게에 불과한 규모를 가진 회사가 우리랑 동급으로 봐주고 우리를 대체할 수 있을 거란 얘기를 자꾸 내보내는데 굉장히 불쾌하다. 동급으로 비교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맞아요. 낭만해병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상위은행 그 탑권에 있는 은행들이 볼륨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리프사도 그 탑권에 있는 은행들을 사로잡으면 고객 숫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스위프트와 좀 겨뤄볼만 할 겁니다. 볼륨량에서. 맞아요. 낭만해변님이 진짜 좋은 걸 짚어주셨어요.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중앙은행에서 논의되었다. 일단은 지켜봐야죠. 중앙은행들도 본인들 이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움직이고 있죠. 본인들의 페이먼트 시스템과 본인들의 세르먼트 시스템을 가꾸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게 그런 궁금증 없으셨나요? 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페이먼트 시스템과 세르먼트 시스템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각국 중앙은행, 중앙은 뺐네요. 중앙은행들은 왜 페이먼트 시스템과 세르먼트 시스템을 갖고 있나?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본인들한테 이득인가?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미 중앙은행들이 본인들이 움직이고 싶어하는 방향성이 나와 있어요. 이 질문에. 그러니까 리프사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느 나라 분이시죠? 헬로? 모바일이에요? NS 모바일 어디시죠? 달러요? 달러 대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예전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크리스 라센이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몇 번 드렸는데요. XRP를 달러 대체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리프사는. 야옹. 야옹님은 야옹밖에 안 하셔요. 시반이요? 시반 무슨 시반이요? 뭐가 시반이에요? 영? 네, 춘식님 말씀하세요. 에? 어느 나라 말인가요, 이게? 네, 춘식님, 난. 무슨 고백을 하시려고, 난. 10원 말씀하신 거예요? 연봉님이 질문하신 거는 제가 답변이 어려운 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저는, 세계 경제 전문가라던가,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릴 수 있지만, 정말 쓰잘데기 없는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전문이고 제가 잘 아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얘기를 나누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다면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은 제가 전문 분야 아닌 데서 나불대는 건 사기이기 때문에 지금 주신 세계경제에 관련된 질문 이런 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 힘드네요. 사기를 당하고 싶으면 저한테 계속 질문해 주세요. 듣고 싶다면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야매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 뭐가 불안이에요? 뭐가 불안하세요? 벌써 1시가 다 돼가네요. 터키어예요? 터키 분이 오셨구나. 뭐라고 하신 거예요? 혹시 번역 돌려보신 분 계시나요? 저분이 뭐라고 말씀해 주신 거지? 투르크. 자,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오늘도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네요.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를 나눠볼까요? 어떻게 쓰냐고요? 어떻게 쓰지? 네, 낭만할배님이 말씀하신 것만 좀 얘기를 나눠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 통화로 자리를 잡으면 세르먼트의 주식금, 오일 등의 자산과도 브릿지가 가능할까요? 예, 충분히 가능하고 리프사가 목표로 하는 부분입니다.
가격 얘기로 마무리해 달라고요? 예, 그 뭐 그렇게 하도록 하죠. 낭만의 일반님이 질문 주신 거는 이제 그 브릿지 하는 게 뭐 송금이라던가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만 한정되어 있냐 이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리플사가 최근에 투자한 시큐리타이즈만 봐도 이미 리플사가 노리는 거는 모든 분야인 게 드러납니다. 보면 시큐리타이즈 같은 회사 같은 경우 실제 세계에 있는 자산들을 그거를 시큐리티 토큰화 시키는 거를 목표로 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뭐 주식이라던가 부동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브릿지로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리플사입니다. XRP로 세틀먼트, 브릿지 세틀먼트 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모든 거를 브릿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마지막에 이제 가격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니까 가격 얘기를 한번 하죠. 예. 이미 눈치 빠른 분들은 제가 가격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할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가격은 말이죠. 10만이 알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신에게 기도해보세요. 얼마인지 알려달라고. 그러면 뭐 꿈에 나올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예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신에게 물어보세요. 아, 그 기사 내용 저도 오늘 들었는데 회사에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랜드 캐년 추락한 분 병원비 10억, 국내로 이송하는데 2억. 미쳤죠. 저는 신이 아니라서 모릅니다. 제가 알면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했죠. 미래를 보고 왔다. 그러면 공유했죠, 여러분들한테. 백만. 아, 웃긴다. 예. 근데 뭐 더 가격 얘기는 이제 제가 방금 답변 드린 내용으로 더 이상 질문이 없겠죠? 저한테 물어봐봤자 똑같은 답변밖에 못 드려요.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알면은 그 사람은 미래를 보고 온 사람이거나 사기꾼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죠, 사람이? 정말 선지자, 미래를 보고 온 선지자거나 아니면은 거짓말이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희망회로 가격이요? 희망회로 가격이면은 뭐 마음 같아서는 끝도 없죠. 끝도 없습니다. 아, 제 이름이요? 예, 뭐 그러죠. 아, 그 이름 이미 아시는 분들 아시더라고요, 근데. 예, 이름 아시는 분들 다 아세요? 이름은 뭐 19년 말 만원, 21년 3만원, 25년 10만원. 저 589 아닌데요? 다 그거 아닌가요? 정씨 대부분이 영희정씨 아닌가? 근데 그게 그 조선시대 말기 때 막 그 말도 안 되는 가문들 새로 많이 생기고 막 족보를 샀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프리스죠. 아니 진짜 아, 여러분들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재밌어하고 시간 가는지도 모르겠네. 갑자기 쭉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가격이 빠졌나요? 볼까? 이거요? 볼륨도 그닥 좋진 않네. 볼 것도 없네요. 백돌이 정말 아 진짜 예, 아니 그거 봐봤자 기운이 안 나는데 뭐하러 보세요. 네, 단타 치실 분들만 보는 게 낫죠. 안 보는 게 약이죠. 안 봅니다. 그래서 저도 자, 그래서 이제 뭐 가격 얘기 마무리로 오늘 할 얘기들은 다 한 것 같네요.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소식들이 많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앞서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팩트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연기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정황상. 그래서 막 이번 주에 반드시 오픈될 거야 라는 기대감보다는 일단은 지켜보자,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피셜이 뜰 때까지 지켜보고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벡트 관련해서 한 가지 너무 기대를 가지시면 안 되는 게, 벡트가 오픈됐다고 XRP의 볼륨이 느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XRP의 그런 리얼 비즈니스 유스케이스가 탄생을 해서 볼륨을 끌어올려서 직접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상관관계에 갖는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벡트는. 그죠? 예, 냉철히 봐야 됩니다. 그냥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오픈하는 거예요. 물론 개장할 때 XRP까지 상장해서 개장을 한다. 완전 서프라이즈긴 하죠. 근데 이건 역시도 XRP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갖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벡트가 XRP를 상장했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야 되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냐, 이런 물음에 기인해서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연관성이 없잖아요. 간접적으로 연관이 생기죠. 어떤 연관성이 생기죠? 이 호재를 이제 하나의 재료로 삼아서 투기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려주면, 또는 많은 개미들이 이것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매수 행위를 하면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근데 그거잖아요. 그냥 진짜 비즈니스에 정말 성공해서 이 XRP라는 디지털 에셋이 이 가치가 직접적으로 상승하는 거는 오로지 브릿지 커런시로서 그 볼륨이 높아질 때입니다. 벡트는 그건 아니잖아요, 카테고리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시고 보셔야 돼요. 벡트 오픈됐다? 이제 모든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무조건 상승이다. 아닐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투기 세력들이 올려주면 맞고, 안 올려주면은 그 기대감은 철저하게 무너지겠죠. 그거를 냉정하게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노파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X 프리오더 했다고요? 하드웨어 월렛이니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시간이 진짜 많이 늦었네요. 새벽 1시쯤 됐는데 늦은 시간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중한 시간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왕이면 다음에 찾아뵐 때는 좋은 소식들 가득한 상태에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도 약간 흥분해갖고 기분 좋게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소식들을 기대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하고,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홍보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다는 말씀, 그리고 좋은 밤 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요.